안녕하세요. 다산이도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제 전기 이론, 우리가 이제 300번대 문제의 중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교류회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뭐 시료값, 그 다음에 최대값, 뭐 평균값,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의 관계, RLC 직렬, 병렬은 별로 관계가 없어, 그렇죠? 병렬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문제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기출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차원이 높은 계산 문제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 계산이 좀 지나치게 많다 싶은 문제는 과감하게 빼셔도 관계없습니다. 아셨죠? 저도 좀 그냥 몇 개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 자, 1번. 주파수 100Hz의 주기는 몇 초인가 물어보고 있죠.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무슨 관계? 그렇죠. 역수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죠. 따라서 주파수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은 주기는 얼마입니까? 100분의 1에서 0.01, 0.01 초가 되는 거죠.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인데 주기의 단위는 초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i는 20 루트 2 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인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가지고 있죠. 이게 314t 377t, 377t면은 60Hz, 314t면은 50Hz, 100파이 t 하게 되면 50Hz, 120파이 t 하면은 60Hz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죠. 답은 60Hz. 자, 여기서 정연파 교류전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100파이 t, 100파이 t 얼마라고 했어요? 50Hz. 자, 2는 104인 314t 파형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여기 314t 60Hz. 50Hz. 다음에 각속도 오메가는 300에서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원래 오메가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자리가 지금 오메가가 300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F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2파이 밑으로 하게 되면 2파이분의 300 가게 되면은 파이분의 150 딱 나오게 되죠. 금방 딱 나와요. 답이 딱 하고 나올 때는 되게 재밌어요. 문제 풀 때. 딱 안 나올 때는 조금 재미는 없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기 기능사 자격증 재밌습니다, 여러분. 전기를 공부할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좀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내용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답만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풀게 되면 또 나름대로 이 안에서도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회전자가 1초에 30회전을 하면은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F가 30회전을 한대요. 그러면은 30 곱하기 2니까 60파이가 되겠죠. 답은 2번. 자, 377, 오메가 377인 경우에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2파이 F가 377이다. 그러면은 2파이 F가 377이다. 그럼 주파수 F는 어떻게 되는가? 2파이분의 377 계산하게 되면은 60Hz. 답이 2번. 자, 전압이 있고요. 전류 있고,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 이상차는 전압은 플러스 30이고요. 전류는 마이너스 30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전압은 플러스 30, 전류는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0. 그러면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는 60도 더 늦죠. 그렇죠? 60도 뒤진다, 60도 늦는다. 1번. 자,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전류는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얼마입니까? 18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90이고 여기는요. 4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45도. 뭐 90도 45도. 전류는 이 90도는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가? 45도 더 빠르게 되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자, 전류가 흐를 때 이를 복소수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물어보기는 10 사인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게 되면요. 일단 여기서 시료값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시료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0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세타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위상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손으로 계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손으로 계산 안 되고 반드시 계산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6.12 마이너스 j 3.5
6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 도인가? 파이가 180이잖아요. 180을 얼마 6으로 나누게 되면요. 30이 되겠죠. 어느 저항에 자, V는 요만큼, V2는 요만큼이 전압이 걸릴 때 각각 올바른 것은 V1은 마이너스 30이고요. V2는 마이너스 30인데 여기는 그냥 오메가 t인데 여기는 3오메가 t예요. 뭐죠? 3고조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뜻이. 3고조파. 그러니까 V1, V2 근데 서로 다른 고조파여가지고 위상과는 관계가 없어요. 서로 파형이 다른데요. 뭐 주파수가 다른데요. 위상관계는 의미가 없다. I는 Im sin 오메가 t인 교류의 시록값은 어떻게 되는가? Im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루트 2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 1번. 자, 교류 100V의 최대값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최대값은 이게 시록값이죠. 시록값은 루트 2배를 한 거, 1.414배를 한 거니까 141. 답은 4번. 자, 하나 기억할 거. 실, 효, 값. 이제 실효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맞춤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이시옷에다가는 여기 앞에다가 우리가 받침에 시옷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 값에서요. 여기 최대 할 때는 최대 값입니다. 최대 값. 그 다음에 순시 값 할 때는 순시 값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최대값이라고 했어? 근데 최대값이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산에듀에서 편찬하는 새로운 교재들도 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연파 교류 전압의 평균값은 최대값의 약 몇 %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최대에서 곱하기 0.637이 평균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3.7%. 최대값 VM이 사인파 교류에서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최대의 평균은 63.7%. 0.637. 답은 2번. 356번. 다음.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이면 최대값은 약 어떻게 되는가? 0.63, 최대의 0.637이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나누기 0.637 하면은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평균 150인데 0.637로 나누게 되면은 최대가 되겠죠. 236. 어떤 사인파 교류 전압의 평균값이 191이면 최대값은 약 어떻게 되는가? 평균값이 191이면 최대값은 나누기 역시 똑같이 하면 되죠. 0.637 하게 되면 300V. 답은 3번. 어떤 교류 전압의 평균값이 382일 때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시료와 평균은 1.11배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곱하기 1.11 하면 됩니다. 382 곱하기 1.11 하면은 424V. 정연파의 시료값이 100V면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나누기 1.11 하면 되겠죠? 나누기 1.11. 그럼 90 정도? 90 정도? 예. 최대값이 10A인 교류 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63.7%. 답은 4번. 자, I는 8 플러스 j6으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이거 우리 절대값으로 환산할 수 있죠. 루트 하고서 실수의 앞에 있는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6의 제곱 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10. 어느 회로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 고조파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실효값에 우리가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나타내게 되죠. 실효값에 3, 그 다음에 10 루트 2의 실효값은 10이죠. 5 루트 2의 실효값은 5죠. 루트 2로 나누게 되니까 여러분 3, 10, 5를 각각 제곱한 거. 3, 10.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11.6. 다음 중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량 리액턴스. XL은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이거는 2파이 FL이죠. 유도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게 되죠. 하지만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2파이 FC분의 1이 되는 거죠. 용량 리액턴스는 따라서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C값, 그 콘덴서의 크기에 정전 용량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용량 리액턴스와 반비례하는 거 정전 용량 또는 주파수. 답은 주파수. 만약에 주파수 대신에 정전 용량 나오게 되면 정전 용량이 또 답이 되겠죠.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전 용량이 커질수록 용량 리액턴스의 값은 작아지게 되죠.
3번. 다음. 자기 인덕턴스 10mH 코일에 50Hz 314V의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인덕턴스가 있게 되는데 인덕턴스가 10mH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50Hz의 주파수가 가해졌을 때 흐르는 전류. 자, 이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죠. 임피던스는 자, 오메가 L로 계산해야 되겠죠. 코일 많은 회로니까요. 이거는 2πfL이죠. 자, 이거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50에다가 그 다음에 10mH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덕턴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합성 임피던스는 3.14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오메가 L분의 V. 자, 3.14인데 전압을 보기 계산하기 쉽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얼마? 100A. 계산할 수 있죠. 100A. 어떤 회로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 흐르는 전류가 반이 되었다. 주파수를 올렸더니 흐르는 전류가 반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주파수를 올렸더니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코일이죠, 코일. 코일은 주파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올리게 되면은 유도 리액턴스가 올라가게 되죠.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헬리인 코일에 1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유도 리액턴스 똑같이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죠. 2πfL 2 곱하기 3.14 곱하기 F값 60Hz 곱하기 L값 0.01. 여기서 전압은 상관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럼 답이 얼마 나올까요? 요 계산하게 되면은 3.77. 어떤 회로 소자에 자 2는 125 사인 377T를 가했을 때 I는 25 사인 377T가 흐른다면 이 소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서 물어보게 되는 거는 이 식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상차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위상차의 관계를 물어보게 되는데 뒤에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콘덴서도 아니고 코일도 아니고 어떤 거? 저항. 완전한 저항, 순저항 소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60Hz 100V의 교류 전압을 어떤 콘덴서에 인가하니 1A의 전류가 흘렀다.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XC 정전 용량은 2πfC분의 1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 정전 용량 C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XC 곱하기 2πf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6.5 마이크로패럿 나오게 된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문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풀기 조금 내가 직접 풀기 좀 그렇다고 하면 물음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3 마이크로패럿인 캐패시턴스로 55옴의 용량성 리액턴스로 사용하려면 정연파 교류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로 하게 되면 되는가 물어본다. 55옴의 용량 리액턴스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XC는 2πfC분의 1로 하게 되는데 지금 주파수 물어보고 있죠. 주파수. F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πC 그리고 XC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3 마이크로패럿 여기 C값 알려줬죠. 3 마이크로라고 그 다음에 50옴이라고 여기 XC 값으로 50옴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산할 수 있죠. 2파이 곱하기 C값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XC값 50옴 분의 1 계산하게 되면은 1.06kHz 주파수 얼마? 1.06kHz 약 1060Hz를 넣어야지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를 55옴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덕턴스 0.15인 코일의 시료값을 100V 60Hz 위상각 0도인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I는 임피던스분의 V. 근데 임피던스가 코일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메가 L분의 V. 자, 오메가 L은 2πfL분의 V. 이렇게 풀 수 있죠. 나머지 그대로 풀게 되면은 2.65. 1000Hz인 정연파 교류에서 5mH인 유도 리액턴스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C의 값은 약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본다.
5mH인 유도리액턴스와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C의 값은 약 얼마큼이 되겠는가. 자, 일단 유도리액턴스를 먼저 구해봐요. XL을. 지금 유도리액턴스를 쭉 구해보게 되면 31.45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과 같은 용량을 갖는 콘덴서의 값, 정전 용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XC 값은 2파이 F C분의 1인데, 자, 이때 C의 값, C는 2파이 곱하기 X 2파이 F 곱하기 XC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서 나오는 C 값이 같은 용량 리액턴스를 갖는 같은 용량 리액턴스. 여기 XC에다가 얼마를 넣습니까? 31.4를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5.07 2번. RL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 Z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것도 계산하기가 쉽죠. 왜냐? 우리가 전체 임피던스 RLC 회로, RLC의 직렬 회로에서의 임피던스 구할 때에는 이렇게 계산하죠.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괄호치고 제곱. 근데 여기에서는 RL이라고 그래요. 그럼 XC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계산은 R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 어떤 겁니까? 답이 3번. RL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 자, 두 개를 계산한 거 이렇게 3번. 저항 9, 용량 리액턴스 12일 때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자, 루트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15. 답은 2번. R은 15ohm인 RC 직렬 회로에 60Hz 100V의 전압을 가한히 4A의 전류가 흘렀다면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의 전체의 일단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게 되죠. I는 임피던스분의 V예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I분의 V. 전류를 얼마 흘렸대요? 4. 전압이 얼마래요? 100. 그러면 임피던스가 25ohm이라는 거예요. 25ohm인데 여기에서 저항이 15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임피던스는 R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 XC의 제곱인데 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25라고 했고요. 루트 R 값이 15라고 했어요. 제곱. 그렇죠. XC의 제곱. 그럼 XC는 얼마일까요?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10, 15, 20, 25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그럼 답 얼마? 21대가 딱 나올 겁니다.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한히 8 플러스 j6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임피던스는 I분의 V인데 I가 8 플러스 j6이고요. 분의 전압이 50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계산할 때 제가 여기 지금 해설에다가는 뭐라고 했냐면 공액복소수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넣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학용 계산기 쓰세요. 아셨죠? 공학용 계산기 쓰게 되면은 답 금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j3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괜히 또 계산하게 되면은 시험에 시간만 아깝게 돼요. 자, 그리고 계산기 이거 안 사려고 버티고 하지 말고 하나 사면 제가 앞에 강의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씁니다.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 할 때는 어차피 필요합니다. 어차피 필요해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계산기가요. 실제 10년 동안 쓰고 있는 계산기예요. 10년이 뭐예요? 저 대학생 때 쓰는 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공유 계산기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대대손손 쓸 수 있어요. 어려운 기능 특별한 거 안 쓰게 된다면은. R은 4ohm, XL은 15, XC가 12ohm의 직렬 회로에서 10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의 전압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전류의 전압의 위상차는요.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성분 중에서 저항 성분이 얼마큼 있느냐?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위상차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임피던스를 구하려면은 루트 자, R 4의 제곱 플러스 두 개를 뺀 거 15에서 11을 빼게 되면 3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은 5가 되겠죠. 임피던스는 5, 저항 성분은 얼마입니까? 4. 그러면은 0.8. 코사인 0.8. 코사인 세타가 0.8이 되게 되면은 이거 세타 값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세타는 아크 코사인 0.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타 값 나타낼 수가 있어요. 37도. 자, 임피던스는 2 플러스 J11,
임피던스는 4-j3의 직렬 회로에 교류전압 100V를 가할 때 합성 임피던스 어떻게 되는가요? 100V 필요도 없죠. 그냥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 더하게 되면요. 합성은 10입니다.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게 되면은 6+j8이고요. 이거를 그냥 실수 크기로 나타내게 되면은 10이 되게 됩니다. 저항 8옴과 용량 리액턴스 XC가 직렬로 접된 회로에 100V 60Hz의 교류를 가할 때는 1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때 XC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저항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여기가 8옴이고 용량 리액턴스가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100V 60Hz의 교류를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이때 XC의 값은 이게 뭐냐면은 이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를 먼저 한번 보죠. 용량 리액턴스 몰라요. 이거는 XC는 몰라요. XC. 자, 임피던스는 I분의 V. I가 10A이고 전압이 100이니까 임피던스는 10옴이래요. 그럼 8이랑 얼마랑 해야지 10옴이 됩니까? 8이랑 6옴이죠. 그렇죠? 8, 6에 10. 우리 계산했었죠. 8, 6에 10. R은 50옴, L은 200mH 직렬회로의 주파수 50Hz의 교류에 대한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역률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성분 중에 저항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 회로에 그러면 임피던스 한번 구해보죠. 임피던스는 자 저항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인데 XL이 얼마입니까? XL이라고 하는 거는 2πfL이어서 이거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F 주파수 값이 50 곱하기 L 값 0.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해서 XL 구하게 되면요. XL 값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값 구할 수 있어요. 0.623. 다음. 임피던스1은 2+j11, 임피던스2는 4-j3의 직렬 회로에서 교류전압 100V를 가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본다. 합성 임피던스 구하게 되면 두 개가 10옴이에요. 이 문제는 앞에 380번 문제에서 나왔었죠. 자,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하게 되면 10분의 100 하게 되면 얼마? 10A 그러겠네요. 저항 60옴과 유도리액턴스 오메가1은 80옴인 코일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2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저항이 여기가 60이라고 하고요. 리액턴스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구할 수가 있겠죠. 탄젠트 세타는 60분의 얼마예요? 80. 그러면은 세타는 아크 탄젠트 60분의 80. 계산하게 되면 53.13도. 답은 3번. 어느 저항에 이것과 이것. 자, 올바른 것은 앞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위상관계 의미 없다. 어떤 회로에 E는 100 플러스 J20인 전압을 가했을 때 I는 4 플러스 J3이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가? 임피던스는 I분의 V. I 값이 4 플러스 J3분의 100 플러스 J20. 자, 이것도 어떻게 계산? 계산기로 계산하게 되면은 18.4 마이너스 8.8 I. 이 답은 2번인가요? 2번. 어떤 회로에 50V 전압을 가하니 8 플러스 J6옴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임피던스는 I분의 V예요. I가 8 플러스 J6분의 여기에 5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얼마인지. 계산해 보게 되면은 3-J3 임피던스 1 5 플러스 J3과 임피던스 2 7-J3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 전압이 36V를 가한 경우에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5 플러스 J3 플러스 7-J3 계산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12네요. 그렇죠? 임피던스는 12예요. 그러면 36V를 가하게 되면은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10이고 전압이 얼마야? 36이니까 이거 3A죠. 답은 2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교류 전압 E는 100.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최대값을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는 위상입니다. 0도일 때 100페이지 0을 V를 인가할 때 전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이 회로에 그럼 먼저 임피던스를 먼저 구해야 돼요. 8, 6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5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것분에 곱한 거.
8이랑 6을 하게 되면은 8 플러스 직렬이니까 j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5와 8 플러스 j6의 합분의 5와 8 마이너스 8 플러스 j6의 곱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요 임피던스일 때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되는 거고 임피던스가 3.41 플러스 J 0.73 분의 흐르는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 100V잖아요. 그렇죠? 100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28 마이너스 J6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다 계산기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자, 그림과 같은 RL 병렬 회로에서 R은 25, 오메가 L은 3분의 100 옴일 때 200V 전압을 가지고 코일에 흐르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 요거 알고 싶대요. I는 오메가 L분의 V. 오메가 L은 얼마야? 3분의 100. 전압이 얼마야? 20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1 들어갔다고. 100분의 600이죠. 그러면은 6A 되겠네요. 답은 3번. 391번에 R은 3옴, 오메가 L은 8옴, 오메가 C분의 1은 4옴인 RLC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되게 되는가? 자, 요거 두 개를 서로 일단 빼야 되겠죠. 오메가 L이랑 오메가 C. 그럼 4옴 남죠. 3, 4는 얼마? 5. 1번. 저항과 코일이 직렬 연결된 회로에서 직류 220V를 인가하면 20A의 전류가 흐르고, 자, 직류를 인가하면 220V가, 직류를 인가했다라고 하는 건 주파수가 0일 때, 그러니까 XC, XL, 이거 두 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류 220V를 인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 코일의 리액턴스는 저항과 코일이 있게 되는데, 회로에서 직류 220V라면은, 그러니까 R은 I분의 V니까 I가 20A, 그리고 V가 220이죠. 그럼 여기 얼마? 11옴이겠죠. 11옴. 그럼 여기는 이제 11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류 220V를 인가하게 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교류 220V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R은 교류할 때는 임피던스는 I분의 뭡니까?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임피던스는 여기가 10A분의 V는 220. 그러면 여기는 22옴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두 개의 임피던스는 22옴이고요. 이거는 루트 11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임피던스가 얼마라는 겁니까? 22옴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 XL 값을 알려면요. XL은 여기 루트를 XL의 제곱은 루트를 씌워서 이쪽으로 넘어가죠. 22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쭉쭉쭉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럼 19.05. 저항이 3옴, 리액턴스가 100, 1000mH인 코일에 5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 저항이 3, 인덕턴스가 1000인 코일에 500V 60Hz 사인파 전압을 갈 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 이 회로의 인덕턴스를 먼저 유도리액턴스를 먼저 구합니다. 2πfL. 자, 이거 좀 길어요. 길게 계산하게 되면은 376.8옴이 된대요. 376.8옴이 된대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죠, 이 부분은. 네.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니까 임피던스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376.8의 제곱분의 공급되는 전압이 500V.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전류 우리가 구할 수 있죠. 1.32. 답 2번. 자, 그림과 같은 RC 병렬 회로의 위삼각 세타는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억을 하죠. 2번. 탄젠트, 아크 탄젠트. 원래 탄젠트 세타가 오메가 CR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오메가 CR로 우리가 세타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렬 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거.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요.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다시 직렬 공진에서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요. 따라서 전류 I가 최대가 됩니다.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는 전류죠, 전류 1번. 395번에 1번.
를 병렬로 결선하고 전압 V를 가했을 때 주파수 F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공진 주파수 계산식이라고 하게 되죠. 공진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계산하죠. 다음은 4번. 이거 직렬, 병렬 다 똑같습니다. 계산식이요. RLC 직렬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오메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XL과 XC가 같을 때,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을 때, 예. 이쪽으로 곱하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 LC가 어떻게 돼요? 1과 같을 때죠. 그러면은 3번인가요? 397번에 3번. 저항 R은 15옴, 자체 인덕턴스가 L은 35mH, 정전용 C는 300 마이크로페라스 직렬 회로에서 공진 주파수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공진 주파수 원래 계산하는 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잘 그냥 혹시 모르니까 2파이 루트 LC분의 1.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14 루트. 계산식이 이제 길어져요. L 값은 35mH죠.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C 값 300 마이크로페라.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마 50Hz가 나올 겁니다. 50Hz 나왔죠. 다음 중 LC 직렬 회로의 공진 조건으로 옳은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과 같을 때. 또 혹은 이 얘기가 오메가 제곱 LC가 어떻게 돼요? 1과 같을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이걸 우리가 직렬 공진이라고 하죠.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을 때 아니에요. XL과 XC가 같을 때는 맞습니다. XL이 오메가 L이고 XC가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고 뒤에 이제 400번대 전기 이론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